머리 수술을 한 환자분들 중에 약 30%에서 폐렴이 발생한다는 보고 있을 정도로 폐렴 때문에 네. 일부 고령 환자나 면역이 좀 떨어진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아. 예방 활동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기 묶음 치료라는 걸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묶음 치료? 암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의사중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 홍보대사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신경계 중환자 치료와 또 합병증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대해서 우리 1편에서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중환자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먼저 궁금한 게 뭐 신경외과 중환자들도 어쨌든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식이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의식이 없어서 이제 영양 공급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환자에서 영양은 매우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의식이 없는 분들, 혼자 못 삼키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콧줄 혹은 뱃줄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 콧줄은 들어봤는데 뱃줄은 또 처음 듣네요. 콧줄을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은 결국 뱃줄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콧줄이라는 것은 이제 L튜브라 불리는 것으로서 긴 고무관을 코를 통해서 위에 위치시켜 놓고 글로 이제 유동식을 밀어주는 거고요. 네. 이제 뱃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위장관 표피에 바로 이렇게 뚫어서 배 쪽에 바로 관을 넣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와, 저 위로 그냥 바로 넣어버리는 네, 거예요. 저 그림 보니까 진짜 위가 연결돼 있네. 세팅이 잘 된 중환자실에서는 다직종 회질을 합니다. 다직종 회질이라는 것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약사까지 붙으면서 다직종, 맞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그중 매우 중요한 직종이 바로 임상 영양사 직종입니다. 이 임상 영양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그날의 환자의 영양소 식사량, 배설량 등을 다 체크하고 그 칼로리 관리부터 해서 혈당까지 엄격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또 매일매일 또 대변의 성상, 빈도, 설사, 변비 여부 등도 체크해서 약물 조절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다직종 그 의료진들이 그 환자를 보게 되는데 이 환자분들은 대부분 인공호흡기나 또 소변줄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은 어떻게 이런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경계 중환자실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환자분들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합니다. 의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환자를 재워야 될 수도 있고 또 폐 상태가 안 좋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완전 의존 상태에서 우리 환자가 좀 좋아지면 서서히 낮추면서 거의 독립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을 쉰다고 해서 모두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환자가 스스로 기침도 좀 하고 가래를 뱉을 수 있으면 제일 안전하게 인공호흡기 치료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환자실 계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소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광이 팽창되고 복압 및 내압이 오를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들은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액의 약을 줄 수 있는 큰 혈관, 중심 정맥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혈압 올리는 약이라든가 혈당 조절 그런 여러 약들이 일반 혈관, 말초 혈관은 금방 망가뜨리기 때문에 얼마 주지도 못하고 금방 망가지고 환자도 아파하시고 그래서 큰 혈관을 확보해 놓는다. 그게 바로 중심정맥관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그 중심정맥은 이제 대퇴정맥, 세골정맥, 목정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 목에 막 이렇게 깊다란 관이 하나 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네, 환자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정맥관. 대퇴 쪽도 많이 하는군요. 네, 대퇴정맥이 감염률이 좀 높아서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렇구나. 그래도 많이 하는 부위 중 하나고요. 중심정맥관 오래 갖고 있으면 감염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초 삽입 중심정맥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환자들은 아무래도 뭐 합병증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폐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환자 입실 후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면서 폐렴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48시간 이상 신경계 중환자 입실한 환자 중에 머리 수술을 한 환자분들 중에 약 30%에서 폐렴이 발생한다는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높고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 때문에 네. 일부 고령 환자나 면역이 좀 떨어진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인데요. 그죠. 예방 활동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기 묶음 치료라는 걸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묶음 치료?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매일 환자의 침대를 좀 세워놨는지 6시간마다 구강간을 시행하는지 인공호흡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지 등을 매일 평가를 해서 폐렴 관련 그 합병증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0도에서 45도로 환자를 조금 세워서 재운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폐렴에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누워있는 것보다는 상체 거상을 해야지 이 객관 변화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폐렴이 확 떨어집니까? 묶음 치료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묶음 치료를 하게 된 경우와 묶음 치료 안 하게 된 경우가 현저히 폐렴 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은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뭐 등에 뭐 욕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이제 중환자실 환자의 보호자분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욕창을 경험 안 해본 분이 없을 것입니다. 환자가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욕창이 많은 빈도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피부나 좀 뼈가 튀어나와 있는 뒤통수, 어깨뼈, 엉치뼈, 발뒤꿈치 부위가 되겠습니다. 와. 이 욕창을 막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 정도 체위 변경을 하고 영양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영양도. 영양을 공급을 하고 네네. 뭐 통풍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제 느낌 경험으로는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 못해서 거기 부위가 좀 자꾸 축축하고 그래서 당뇨병 등도 있으면 결국은 거의 생기시는 가능성이 아이고야. 높다고 봅니다. 몰랐는데 이 원내 감염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요로 감염이라고 또 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이거 기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네. 요로 특종으로 감염이 단독 기사로 세계 최초로. 한번 이거 한번 제 기사 한번 좀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 감염이 제일 네. 많다. 중환자실에서는 어쨌든 대부분의 환자가 소변줄을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변줄 때문에 요로 감염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잘 생기게 되고 소변줄을 오래 가지고 쓰면 뭐 100% 발생한다는 보고까지도 있습니다. 소변줄을 빼면 제일 좋지만 대부분 네네. 그 뽑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로 감염이 의심되면 소변줄을 바꾸고 경험적 항생제를 치료하면서 경과를 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또 그리 많지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밖에 또 중환자 합병증 또 많이 또 발생한다고 하던데. 관을 통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위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위장관 출혈이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폐혈증도 역시 종종 만날 수 있는 건데요. 폐혈증이 많은 원인은 역시 피에 균이 들어가는 걸 균혈증이라 하는데 특히 중심정맥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확률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염을 예방하려고 최근 중환자 의학회에서 뭐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중심정맥관으로 인한 이제 감염을 낮추고자 이 또한 폐렴과 마찬가지로 묶음 치료를 또 시행하고 묶음 있습니다. 아, 기본적인 손위생부터 해서 이제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때 최대 멸균 차단법, 클로로 헥시딜이라는 알코올 베이스의 피부 소독, 그리고 대퇴정맥을 제외한 최적 삽입부의 선택, 그리고 매일매일 중심정맥관을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느냐, 불필요한 관은 얼른 제거하라는 가이드라인 등이 바로 이 묶음 치료 중 하나입니다. 예. 이런 묶음 치료도 역시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음이 보고되고 있고요. 중환자실에서 중심정맥관을 교환한다고 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등으로 교환한다고 연락이 오면 그대로 따라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신경외과 중환자의 치료와 합병증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중환자 보호자 또 중환자실 의료진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목이 메이셨어요. 감사합니다.